자,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행자. 자, 시행자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일단 시행자 지정인데 지정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지정권자가 전부 다 해요. 지정권자가 개발기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까지 지정해 줍니다. 여기 보시고 끌고 오시면 돼요, 그냥.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몇 명이 있냐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 이거 2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돼요. 넓게 광의로. 넓은 개념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정부 추진기관 전부 다 공공입니다. 나머지 공공이 아닌 자는 전부 다 누구로 집어넣으면 돼요? 민간.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여기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을 지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정권자의 지정 이렇게 써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그 다음의 자가 박스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럼 여기는 누구를 지정하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원칙적으로 다음의 자, 다시 말하면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을 지정하면 된다. 다만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확인만 간단히 하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밑줄. 자, 전부 환지 방식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밑줄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아무나 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우선권을 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조합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면 그냥 아무나 지정하면 되는 거야. 아무나라는 얘기는 누구 중에 한 명을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을 지정한다. 다만 지문을 딱 봤더니 전부 환지 방식이 딱 나왔어요. 그럴 때는 이 지문이 떠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누구 아니면 누구,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내려가서 박스를 좀 확인하시면 왼쪽을 먼저 보세요. 공공의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민간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2명으로 일단 크게 나누는 거예요. 공공이나 민간 중에 있는데, 자, 공공에 누가 있는지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1번에 가면 국가하고 누구 나와요? 지자체. 공공 맞죠? 2번에 가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1번에 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성 있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있는 자 말고도 있어요. 밑에 2, 3번 말고도 더 많아요. 그걸 다 보지 말고 자, 공공기관 대표성 있는 거 한 명만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럼 공공기관이나 토지주택공사나 똑같은 말이지 지금. 왜냐면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자를 다 묶어서 1번, 2번, 3번을 다 묶어서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공기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 도계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국자 들어가고 공사자 들어가는 기구다 이렇게 불러. 전 개인적으로. 공통점이 있지. 거기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 또 하나 한국수자원공사 있잖아요. 또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그렇지. 한국자 있고 공사자 있는 기구를 합쳐서 공공기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가면 자, 3번에 가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추진기관. 정부가 추진해서 돈을 내서 만든 기구를 말합니다. 대표성 있게 자, 정부 추진기관이 있다. 그럼 정부가 돈을 추진해서 만든 기구니까 공공이 맞죠. 내려가서 지방공사 있습니다. 4번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불러드렸거든요. 거기 있는 자를 다 묶어서 부르는 거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공공사업 시행자,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행자라는 뜻이에요. 성격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공공은 4명의 형태가 있는 거 맞죠? 1, 2, 3, 4 다 있지 않나 지금? 네, 거기 있는 자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공공사업 시행자. 그럼 민간이 누구냐? 공공이 아니면 다 민간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공부를. 이걸 다 또 민간을 또 외우고 앉아있지 말고. 대신 자, 여기서 민간 중에 대표성 있는 자가 자 5번 내려가면 토지 소유자 보이시죠? 거기 밑줄 넣어야지.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100명 있다. 그럼 100명이 모여서 하면 돼. 시행자 될 수 있고 이 토지 소유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에 가면 조합 보일 거예요. 내려가서 6번에 가면 조합 보일 겁니다. 6번은 별표 좀 해놓으셔야죠.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조합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조합. 여기는 이제 조합이 주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이에요.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건 뭐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자들은 지금 공공이 아닌 자 있죠. 그 자를 다 묶어서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민간. 공공하고 민간만 구별하면 돼. 공공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물어보면 전부 다 민간으로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오면 자, 다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면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일단 공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자, 규제를 공공을 주로 할까요? 민간을 주로 할까? 그렇지, 민간은 뭐 보증도 받아와야 되고 동의도 받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누가 이제 규제 대상인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공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시행자는 그 정도 하면 충분해요. 내려가셔서 전부한지 방식 시행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전부한지 방식이면 원칙만 밑줄 거나요? 자, 누가 우선권 같죠? 밑줄 토지 소유자나 조합.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전부한지 방식일 때는 우선권 갖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외까지 가지 말고 원칙만 딱 찾고 다음 장 넘겨서 자, 218페이지 가면 3번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의 동그라미.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지정 제안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여기 시행자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건데 지금 제목이 지정 제안 맞죠? 그럼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절차가 그 시점이 요 단계라고 보셔야 돼. 맨 앞에.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럼 지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지정자는 요 단계로 앞으로 끌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뭐 해달라? 지정을 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부탁을 누가 하냐면 여기는 시행자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국가하고 지자체는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행정청입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중앙행정인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했죠. 시장구청장은 누구한테 했어요? 시도의사. 그럼 여기는 두 명은 요청을 해요, 제안을 해요? 아, 이 두 명이 아까 요청한 거잖아요. 그럼 제안은 비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청 빠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이 여기에 있느냐, 이 단계에서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시행자가 있느냐, 조합이 설립되어 있느냐. 여러분,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설립하냐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가 설립하는 거야. 그럼 지금 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기가 있어야 이 안에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니까 조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빠지는 거예요? 3명. 거기다 형용사 밑줄 그시면 돼. 자,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을 포함한 제외. 그 요 3명은 지정 제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명은 지정 제한 못해요.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라고 써 있죠. 그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자, 누구한테 합니까? 그러면 바로 밑에 내려가면 특별자치도의사. 거기 손도 대지 마세요. 3명, 시장군수, 구청장의 밑줄.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한 못하는 자 한번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몇 명? 요 3명은 자, 우리가 국가재차는 요청하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는 거고,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내가 사업을 가서 해야 되겠어. 근데 구역이 없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뭐 해달라고? 지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지정 제한입니다. 자, 이때 지정 제한은 누구한테 해요? 그러면 3명만 찾으세요. 자,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특별자치도사는 제주도죠, 지금. 혼자 다 하잖아요. 거긴 절대 안 바꿔. 거기는 아예 밑줄도 그치 마. 3명. 여길 찾아와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자, 뭘 제안하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더 갈게요.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 뭘 받았죠, 지금? 지정 제안 받았죠. 본인이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 한 단계 원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요청을 하는 거지. 그죠? 예,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요청을 받아서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특이한 사항은,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제안이라고 하는 건 권한 있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곧바로 가면 편하잖아. 이렇게 곧바로 가면. 근데 이게 권위적인 법이야. 아주 오래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직접 오지 말고 내 밑에 있는 행정청한테 먼저 온 다음에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지정 제안을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것들은 특이한 사유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니은번 국장한테 할 수 있는 건 놔두시고요. 내려가서 서류 제출도 패스. 자, 3번에 가면 제안의 동의가 나와요. 제안 동의. 지금 누가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민간이 아니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지.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자, 2명으로 나눌게요. 형태가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으면 가서 동의 받아오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동의는 공공은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지. 공공 나면 무조건 X 하는 거야. 민간만 받는 거야. 민간에 동그라미 치는 거지. 그래서 자, 지정 제안서 갖고 들어올 때 자,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그 민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거기 교재. 자, 민간 시행자를 가로 열고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 읽지 마세요. 공공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민간만 들어가 있는 거야 다. 그 민간은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면 면적, 동의 요건이 나오거든요.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뭘 받아야 한다? 동의. 거기다 밑줄으세요. 그럼 여기는 2개를 정리하셔야 돼. 자, 지정 제안할 때 동의서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 시행자는 누구만 들어온다? 민간. 그 요건이 어떻게 된다? 면적 얼마? 3분의 1. 요 숫자 바꾼 적도 있습니다. 2분의 1로 바꾼 적도 있죠. 요거는 이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이 숫자만 외우면 안 되고 모든 시행자가 제안할 때 동의서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 누구만 필요하다? 민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비용 부담 나옵니다. 4번에. 여러분 비용이라고 하는 건 국계법에서 이미 공부했죠. 그럼 비용 나오면 부담시킬 수 있다.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제안받은 자가 필요한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제안한 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나오면 비용 나오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고. 자, 마지막이 뭐냐면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자, 맨 밑에 결과 통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지정 제안을 받은 시장호주구청장이 만약에 지정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호주구청장은 결과 통보를 해줘야 되겠지.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1개월입니다. 다시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 수용 여부를. 자, 우리가 자 위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이걸 1개월 이내에 알려줘야 되고 이건 단수 남기니까 일단 체크만 해놔요. 자, 근데 이 기간이 부족하대. 부족할 수도 있지. 그러면 다시 연장할 수 있어. 여기는 1개월 한 번 더 끌고 가시면 돼. 그럼 기간을 다시 몇 개월 범위에서 1개월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비교정리할 거거든요. 제가. 이 제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국계법에서 주민은 위반을 할 수 없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를 배웠어요. 위반을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목이 지정 제한. 국계법은 위반 제한. 부탁의 대상이 다르잖아 지금요. 국계법은 위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주민들이 여기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지정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제목이 무슨 제한이에요? 지정 제한. 용어부터 정리하셔야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숫자 같은 건 나중에 비교 정리할 테니까 일단 체크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자, 219페이지 왕별표 도시개발조합. 자, 조합은 나온다. 10개 시행자가 10개 10번 나오면 8번은 조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80% 이상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올해 나온다고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민간 중에서 자, 제목이 지금 조합이라고만 불렀지만 원래 명칭은 이거예요. 무슨 조합이다? 도시개발조합. 자, 그래서 제목이 이번에 도시개발조합 나오죠. 그럼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이거를 조합을 설립할까? 자, 일단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보세요. 여기 도시별 구역 지정됐죠? 그럼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설립하는 거야. 소유자가 우리는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설립하는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법인격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 모이면 일단 정관을 작성할 수 있냐면 7명 동그라미. 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모이면 정관에다 동그라미 쳐요. 정관을 작성할 수 있어요. 정관이 뭐냐면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문서예요. 문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합원들끼리 권리하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거를 말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문서로 작성하는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끼리 하면 규약이라 그러고 조합이 작성하면 무조건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조합은 정관에 다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조합원들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들어가 있는 문서를 말하는 거야. 이걸 갖고 가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관 작성한 다음에 자, 우리 배운 거 그대로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요? 자, 여기 계속 이어지는 거죠. 누구? 지정권자. 로부터 뭘 받아야 한다? 인가. 요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오면 요거지 뭐. 인원수 바꾸면 안 되지. 자,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자, 정관을 작성해서 밑에 줄에 가면 정관을 작성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정권자에다 밑줄으세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관은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작성할 수 있죠? 7명 이상만 모이면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총 토지 소유가 500명이 있대. 500명 있다 하더라도 7명 이상만 모이면 작성할 수 있지. 그러면 7명 모여도 작성할 수 있나 없나? 7명 이상이니까 가능하죠. 8명 모여도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한테만 유리한 정관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분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관에 대해서. 그럼 2번 끌고 내려가야죠. 조합 설립 동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다른 분도 이 정관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동의 요건은 100% 나오는 거야. 꼭 외워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동의 요건이? 그러면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그럼 대상구역에 면적이 있을 거네, 면적. 건설구역 면적. 여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그렇지. 이건 형광색으로 밑찍어 놓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관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 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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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권자가 인가를 내줘요.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이야. 다시 뭘 받게 한 동의 요건?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 마무리하시면 돼.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리고 3번에 가면 등기라고 써 있어요. 등기. 왜냐하면 여러분들 도시개발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성립 요건은 인가가 아니라 등기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고 나서 등기를 마무리해야 돼. 인가받고 끝난다 그러면 안 되고, 자, 30일 이내 자, 주된 사무소 소유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와요 또. 자, 보시고 내려가서 자, 조합원 나옵니다. 조합원. 그럼 조합원의 자격이 나오는데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이건 조합을 지금 누가 설립했죠? 토지 소유자가 설립했으니까 조합원은 누가 될까? 토지 소유자. 형광색 밑줄. 당연한 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자,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나와요. 이번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번 박스 안에 기억이 권리고 니은이 의무예요. 그럼 먼저 권리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맞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자 500명, 600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유한 면적이 똑같을까 다를까? 10평 갖고 있는 사람, 100평 갖고 있는 사람, 1000평 갖고 있는 사람 있겠지? 상관없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해요. 이걸 6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평등한 의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X지. 면적 관계없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어. 그죠?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평등한 의결권. 거기다 밑줄 잘 나오니까. 자,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고요. 의무는 경비부담이에요. 맨 끝에 줄에 경비부담 써 있어요. 그럼 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경비를 누가 부담해야 된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의무보단 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권리. 자, 그래서 권리는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합니다. 면적 관계 없습니다. 6글자로 평등한 의결권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임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조합원이 끝났습니다. 2번에서. 그러면 이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조합을 이끌어갈 임원이 필요하죠. 자, 동그라미 3명, 조합장이 있어야 되고 또 이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자가 임원이에요. A, B, C. 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겠지.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겠지. 감사는 회계 상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겠죠.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다릅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임원이라고 보면 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의 임원. 임원은 몇 명이 있다? 3명. 조합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여기는 조합 임원은 누구 중에 선임할까요? 토지 소유자가 결국은 조합원이죠. 그럼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밑줄.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되는 거지.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해요. 오른쪽 보시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 선임한다. 그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자, 우리가 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원이 될 수 없다. 누구 중에서만? 조합원 중에서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고 총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조합은 다 총회가 있어야 돼요. 조합원들이 500명 있으면 500명 모아놓고 의결하는 기구의 이름이야. 총 다 모아놓고 의결하는 기구. 그게 총회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선임을 하고요. 내려가시면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근데 그 결격사유가 누구의 결격사유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자, 예를 들면 이 기억본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니은번,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표적으로 2명 정도만 보시면 돼. 자, 일단 그러면 여기 10살짜리가 미성년자 맞지? 자, 10살짜리가 미성년자가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10살짜리 미성년자니까 일단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어요. 뭐 10평, 20평, 100평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살짜리 미성년자는 조합원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조합원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조합원으로 바꿔치기 하면 X야.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X야. 조합원은 여러분 무조건 결격사유 없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나 지금 배우는 건 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누가? 임원, 조합장도 될 수 없고 이사도 될 수 없고 감사도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까지만 되고요. 조합원까지만 되고 임원은 될 수 없는 자가 박스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란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돼. 기역은 미성년자 대표적으로 보시고 니은은 파산 선고 받고 나서 복권되지 않았대. 경제적 무능력자. 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 다만 누가 될 수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여기서. 거기는 박스에 있는 걸 바꾸진 않아. 거기서. 박스 안에 있는 뭐 미성년 이런 걸 바꾸진 않죠. 거기 있는 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누구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가 된다면 조합원까지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될 수는 없다? 임원. 따라서 제목이 누구의 결격사유죠?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자 넘어가서 자, 그 220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임원의 자격상실 나와요. 자, 그럼 임원의 자격상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을순이를 이사로 선임했어. 선임할 때는 결격사유가 아니었어. 해당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자, 이 사람이 파산 선고 받고 나서 복권이 안 됐다. 파산 선고 받았다. 라고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 거 맞죠? 그럼 자격상실할 거 아니냐. 그 언제 자격상실하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제정신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루 기다려서 언제? 다음 날. 이것도 형용사 밑줄. 자격상실 시점은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형용사 밑줄, 다른 건 손 안 대지 말고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뭐한다? 상실한다. 다음 날 빠지고 내겠지 시험에.
해당에 대한 날, 뭐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자, 해당에 대한 날부터 자격상실한다면 X. 다음 날부터 자격상실합니다. 하시고 4번에 가면 임원의 직무. 자, 기업번은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이상 없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연회, 이사회의 뭐가 된다고요? 의장의 동그라미.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누구란 얘기예요? 조합장. 자, 그럼 니은.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한다. 어려운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밑줄 긋지 마요. 기억, 니은, 디귿은 틀릴 일이 없어. 다만 리을하고 미음 있죠? 그 두 개 묶어서 별표 두 개. 자,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밑에 있는 거. 자, 리을번 볼게요.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의 동그라미, 소송의 동그라미. 자,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에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누가 나오죠? 감사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려. 그러니까 조합의 모든 계약이나 소송을 대표하는 임원은 누구다? 감사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정 안 되시면 지금 뭐하고 뭐를 대표하는 거죠 지금? 계약이나 소송이잖아. 계약이나 소송. 계약이나 소송이잖아. 앞자 따면. 그래서 누가 감사. 이렇게 해도 틀리면 이건 여러분 책임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 소송 나오면 왼쪽 보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보는 거야. 계약 소송 준단 말이야 지문에. 그 오른쪽에 감사가 나오면 무조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그럼 감사가 100%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가 대표한다 X. 조합장이 대표한다.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기역 시읒. 계약 소송, 기역 시읒. 그래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감사. 정확히 일치하네. 감사. 계약 소송.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내려가서 미음번 가보세요.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했던 거라. 겸직금지입니다. 그러면 을순위가요. 조합원들이 볼 때 을순위는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여러 개 막 시키고 싶잖아. 그래서 이사도 하시고 감사도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 비리가 생겨요. 무조건 권한이 커지면. 그 비리를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업무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겸직을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그래서 없다로 끝나는 거지 있다로 끝나면 안 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됐고 내려가서 자, 법적 성격 그러면 법인의 동그라미 치면 되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조합은 법인이에요. 자,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밑에 나와요, 여러분들. 성립식이 보이시죠? 그럼 인가 받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를 하면 뭐가 된다? 성립이 되는 거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성립 시기가 등기거든. 도시개발청은 법인이란 말이야. 자,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성립 요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보세요.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밑에. 자,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기는 지금 보면은 구성원이 조합원이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 맞죠? 그럼 인적 구성단지 맞지? 그래서 성격이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단법인하고 똑같은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있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려갑니다. 자, 5번에 가면 이제 조직해서 두 개 마무리하시면 돼요. 총회 동그라미 치시고 대연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총회는 잘 안 나와요. 대연회가 별표돼야 됩니다. 자, 총회라고 하는 건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총회는 조합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일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는 의결기구지. 필수기구면서 의결기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조합에서 어떤 업무를 집행할 때 조합원들이 뭘 안 해주면 의결을 안 해주면 통과를 안 시켜주면 업무의 집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의결하는 기구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의결하는 기구의 이름을 뭐라 한다? 총회. 그럼 예를 들면은 조합원들이 500명이 있대 또는 1000명이 있대. 그럼 총회를 열려면 500명, 1000명 다 모아놓고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총회를 개최하는 게 인원이 많으면 나는 보세요. 오늘 모이세요라고 했어. 일주일 전에 총회 언제 개최하니까 모이세요 그래. 나는 김장하러 가야 됩니다. 못 가. 나는 저기 결혼식장에 가야 됩니다. 못 가. 그러면 자, 의결 정족수 충족을 못하면 총회에서 의결해요? 못해요? 그럼 다음으로 연기가 돼. 다음에 또 모일래 했더니 또 다른 핑계 대고 또 못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자, 계속 연기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업 기간이 너무 늘어져.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총회에서 의결할 그 내용을 대행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행하는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대의원회라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얘기인지 간단히 보시면 돼요. 대의원회입니다. 제목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대의원회. 이게 29회 때도 답이었는데 어차피 총회는 물어보지도 않아 답은. 개념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돼. 그럼 대의원회가 뭐 하는 역할이냐면 A라고 하는 안건이 있어. 자, 우리가 얼마 사업비 통과시키겠습니다 안건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대신 대의원이 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버려. 그러면 요 통과한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한 걸로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의결을 대행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지. 그럼 여기서 대의원회는 누가 모여서 의결하는 기구예요? 대의원. 여기는 누가 모이고요?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조합원이 바쁘시대. 그러면 조합원이 100명이 있으면 10명만 뽑아서 대의원 뽑아서 오세요. 그럼 이 10명이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의결하면 되지. 의결하면 총회에서 의결한 걸로 보는 거지. 그럼 쉽게 말하면 100명이 의결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10명이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지금 총회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기구는 여러분 필수 기구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둘 수 있는 기구야. 그래서 바로 밑에 임의적 기구라고 써 있어. 써 있나 지금? 그것도 몇 인 이상부터 50인 이상. 형광색 밑줄.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이면 형광색 밑줄 나요. 기준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래 두어야 한다 그래야 돼요. 둘 수 있다로 하셔야 돼요. 두어야 한다면 X예요. 그러니까 50인 이상부터 선택하라는 얘기죠. 신속한 의결을 위해서 대의원회에 둘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내려가서 니은번 가볼까요? 대의원회 수. 자, 대의원회 수는 대의원회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총수 얼마 이상?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얘기는 조합원이 몇 명이면 100명이면 몇 명 이상? 10명 이상으로만 선임하면 된다는 얘기고 10명으로 할지 11명으로 할지 12명으로 할지는 정관으로 정하라는 얘기지. 그건 의미 없죠? 정관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원수예요, 인원수. 이게 대의원의 수. 자, 쉽게 말하면 여기 1000명의 조합원들이 있대. 그럼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모여서 하면 1000명이 의결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목적으로 두는 기구가 뭐예요? 그 목적으로 둘 수 있는 기구가 뭐예요? 대의원회. 대의원회가 총회관을 뭐 하는 거죠? 대행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가면은 대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자, 디귿번 가면 대의원회 권한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자,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 동그라미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다음의 사항이 밑에 A번부터 2번까지 있나요 지금? 그럼 몇 가지 사항? 5개지. 그럼 5가지 사항은 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5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 5개가 논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여기도 뭐 다 지금 할 필요 없고 A번은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A번. 정관의 변경. 자, 그럼 정관이 바뀌면 여러분들 보세요. 정관이 바뀌었대. 그러면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죠? 우리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니까 이게 바뀌었대잖아 지금. 그러면 이런 거 바꾸는 걸 대의원끼리 함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어디에서만 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내려가면 D번이 있죠, D번. D번이 제일 많이 나와. 임원 선임. 아까 우리가 임원 선임할 때 임원은 어디에서? 총회에서만 선임한다 그랬잖아 아까. 대행할 수 없다. 그럼 이 임원을 대의원끼리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조합원들이 다 모아놓고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원이면 3명 아닌가 지금? 누구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어디에서? 총회에서 그래야 된다. 마지막 2번 가보세요. 2번. 자, 2번에 가면 합병해산 보이시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조합을 뭐 한대 지금? 합병하거나 해서는 안 돼.
대형끼리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디에서 해야 돼요? 총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조합을 끝내시고 조합은 나온 100%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과정 가도 똑같이 해요.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서 무슨 계획 나오죠? 요거 나오잖아요. 실시계획. 요것도 뭐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자, 실시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시행자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행자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뭐 매년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일단 먼저 1번에 작성. 자,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밑줄. 자, 이게 포함돼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거기다 형용사 밑줄 넣으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체계적 개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돼야 된다. 이거 이해될 것 같은데 우리. 자, 보세요. 실시계획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상위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있었죠, 아까. 개발 계획에서 도로 10개 설치해라 그러면 10개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이니까 10개 설치하는데 위치를 잡아주는 거지. 어느 위치에다가 도로를 몇 차선으로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실시에서 10개 설치하는데 20개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무슨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자, 결론은 자, 실시계획과 개발 계획은 상하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굳이 잡아보면 어떤 계획이 상위 계획입니까? 개발 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그 개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이다. 그렇게 위치만 잡아주면 되죠. 따라서 가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가 무슨 계획에 포함되어야 돼? 자, 다시.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 포함되어야 돼요?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3번 안 읽어도 되고. 내용. 자, 내용 보면 국계법에 배웠던 걸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도면이 있어야 될까요? 도면이 없어야 될까? 설계도서. 돈 있어야죠. 자금계. 기간이 있어야죠. 시행기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내용에 보면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알고 계시겠지만 밑줄 다시 한번 보세요. 설계도서 그럼 도면입니다. 도면을 갖고 나중에 사업할 거 아니에요. 도면 보면서. 아니, 도면 보면서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시행 자금계. 그리고 기간이 없이 무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행 기간이 첨부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계획에 첨부돼요? 실시계획에 첨부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도서, 자금계, 시행기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인가받으러 들어가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가면 실시계 인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인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시행자가? 그래요. 오늘 지정권자 외치고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은. 전부 다 지금 개발계획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지정, 실시의 인가, 통일성 있게 딱 한 명이 하잖아, 계속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하는 거야, 다. 통일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인가권자 볼게요.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원에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자 넘기면 자, 의견 천치 보일 겁니다. 별표. 자, 의견 천치는 옆에다 우리가 인가 절차라고 써놔요. 인가 절차. 그럼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하는 경우 밑줄. 자,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끝까지 밑줄 다 그으세요. 자,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우주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자,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국장이 인가 내주겠지. 그때 의견 청취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돼. 시도의사 또는 누구? 대도시장. 자, 두 번째, 시도지사 밑에 3명 있지.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견을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정처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국장 밑에 누군지 아시죠? 시도지사 있잖아요. 시도지사한테 의견 듣고 대도시장 한 명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만약에 인가한다면 밑에 3명이 있잖아요.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이게 체계적으로 듣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이걸 틀리게 주로 내요. 어떻게 틀리게 내냐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의견 들어야 한다,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계 내려갔어요, 두 단계 내려갔어요. 이건 공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X 하시는 거지. 아니, 공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체계적인 법이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래 있으면 한 단계 아래 있는 자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두 단계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뭘 요청한다, 누구한테 해야 돼?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지. 국장한테 하면 다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계를 건너뛸 이유가 없는 거야. 단계별로 내려가거나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거든, 공법이. 그래서 여기도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견디는 거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 그럼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자, 국장이면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밑에 3명 있죠?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법의 기본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견디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뻔한 거죠. 뭐 국장이 이렇게 자 인가할 때는 이렇게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보자마자 X. 그리고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가 절차예요.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한 단계 아래 있는 행정청한테 의견을 듣고 나서 요거 한 거잖아요. 요거 뭐 했어요 지금? 인가하면 밑에 내려가서 고시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고시니까 고시는 내용 읽지 말고 그냥 고시하면은 효력 발생하니까 맨 마지막 단계가 고시예요. 거기서 말하는 공람이라는 얘는 서류 보여주는 거거든. 그건 의미 없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끊어봐요. 그럼 실시에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했나 안 했나? 했잖아요. 그럼 효과 밑에 들어가서 3번에 가면 실시의 고시의 효과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연결시켜서 보세요. 이 실시행 내용 속에는 지구 단위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실시에는 지구 단위기 포함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럼 지구 단위기라는 것 자체가 소속이 어디죠? 국계법이에요.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의 내용이 맨 5번에 있던 마지막 파트에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뭐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해야 될 내용 맞죠? 원래는 따로 해야 되잖아, 소속대로 가서. 근데 따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안 해도 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의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 의제라 그래 이거를. 제목처럼. 다시 1번에 제목처럼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 의제라고 써 있죠. 자, 두 군데만 밑찍으세요. 실시계를 뭐 하면? 고시하면 밑줄.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 이거를 인간 경우 그러면 안 돼. 고시한 경우예요 지금. 고시한 경우. 자, 고시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항. 그 도시군 관리 옆에 보면 지구 단위 포함이라고 써 있죠. 힌트 드렸잖아 지금. 그럼 원래 지구 단위기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이지만 결정을 따로 하세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정고시 하지 않아도 결정고시까지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자, 결정하는 사항은 국계법에 따른 밑줄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면 되죠. 이 본다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의제. 이게 시시의 고시의 효과야. 시시의 고시만 해도 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될 내용은 별도로 결정고시 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한 걸로 본다. 그럼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근데 여기는 의제가 되게 많아요. 도시개발법은. 왜? 중간 생략하고 빨리빨리 사업 끝내야 돼. 그래서 공적개발이니까 다 의제시켜주는 거야. 커트에서. 별도로 뭐 결정고시 해야 한다 이렇게 나면 다 틀리는 거야. 그냥 본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본다. 왜? 공익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의제되는 사항을 정리했고, 자, 뭐 지형도면고시 이런 건 패스해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시계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계획이 확정됐어요 지금? 두 파트 봤잖아요 우리가. 자, 누구 어떤 파트 배웠고? 시행자. 그 다음에 실시계 공부했죠. 그럼 이제 실시계 확정됐습니다. 고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무슨 계획을 보고 실시계를 보고 사업 들어갑니다가 들어가는 거죠. 밑에 내려가시면 챕터 5장 보이시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잖아요. 네 글자로 사업 시행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업 시행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